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버는 이야기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은 제 돈 버는 비법,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 못 벌다가 결국 찾게 된 저만의 투자 스토리를 풀어볼까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방황했던 제 10년간의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마음 편한 투자를 찾아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함께 떠나봅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제가 겪었던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드디어 찾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분은 좀 더 쉽게, 좀 더 현명하게 투자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솔직한 경험과 깨달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 화면 앞에서 그래프를 노려보며 번개같이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상상하실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저도 딱 그랬습니다. 10년 전 처음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 말이죠. 그때 저는 소위 말하는 단타에 푹 빠져 있었어요. 단타는 단기 매매 타점의 줄임말로 주식을 사고 파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시세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을 사고 팔며 빠른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고 장이 시작되면 정신없이 호가창을 들여다봤죠. 호가창은 주식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가격과 수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이 호가창의 숫자들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지금 사야 해. 지금 팔아야 해. 매 순간 저를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꼭 대박을 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고 떨어지는 종목에 손절매를 했습니다. 손절매란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이지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못해 너덜너덜해지는 나날이었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제 감정도 주가 등락에 따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곤 했습니다. 잠시의 평온도 없이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단타 투자의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는지 몇 번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 역시 난 천재인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죠. 스스로를 주식의 신동이라고 부르며 어깨를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착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단타 투자는 말 그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작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요동치고 저의 멘탈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터지면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하고 저는 그 폭락의 잔해 속에서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며 저를 환호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런 변동성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의 마음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계좌 잔고가 빨간색으로 가득할 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파란색으로 변했을 때는 한숨을 돌리곤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의 일상생활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에서도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주식 생각뿐이었습니다. 삶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였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눈밑은 다크서클로 가득했고 표정에서는 웃음기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단타 투자는 저에게 경제적 자유를 선물하는 대신 감옥 같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형도 사회의 모습도 사람들의 생각도 엄청나게 변했죠.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 주식 계좌는 강산이 변하는 동안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 순자산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매일매일 차트를 분석하고 수많은 보조 지표들을 연구하며 다음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애썼습니다. 볼린저 밴드, RSI, MACD 등 온갖 지표들을 섭렵하며 저만의 필승 전략을 찾으려 노력했죠.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경제 전문가들의 칼럼을 읽고 심지어는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보들을 취합하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단타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정말 허탈했습니다. 10년 동안 뭐 한 거지? 이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죠. 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소중한 자금들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리고 안정적인 월급으로 여유를 즐기는 동안 저는 여전히 주식 차트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들의 안정된 삶을 볼 때마다 저의 현재 상황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한 위기감이 저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죠. 좌절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주식 투자를 하는가? 단순히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아니면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깊이 성찰해보니 저는 그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오는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없이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주식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었죠.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제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기보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저 역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투자는 행복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투자가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저를 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주식시장의 노예가 아닌 주식시장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주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투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투자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서점에 가서 투자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은 물론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재무 전문가들의 저서들을 탐독했죠.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다양한 투자 고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장기 투자와 복리의 마법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연연하기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복리의 힘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던 개념이었지만
실제 투자에 적용되는 복리의 위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 깨달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달려왔던 길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막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마음 편한 투자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배당주 투자였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을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 월급을 받는 것처럼 주식도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물론 회사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안정적인 기업들은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처음에는 고작 몇 프로 배당금 가지고 뭐가 되겠어? 하고 시큰둥했습니다. 10년간 단타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배당주 투자는 너무나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던 경주마가 시속 30km로 걷는 것 같은 답답함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언제 돈을 모으지? 하는 조급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간의 실패를 되새기며 인내심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재투자에 있었습니다. 매월 나오는 배당금을 다시 그 배당주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만 원으로 배당주를 샀는데 매달 1만 원의 배당금이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만 원을 소비하지 않고 다시 그 배당주를 사는 데 쓰는 거죠. 그럼 다음 달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과 새로 산 주식에서 모두 배당금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다 보면 여러분이 가진 주식의 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나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봄에 심은 작은 씨앗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듯이 제 자산도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자동으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쉬는 동안에도, 심지어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 돈이 알아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단타처럼 매일매일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주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고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과 공원에 가고 아내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다시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배당금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잠시 떨어져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으니까요.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해온 우량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회사가 꾸준히 저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주가가 잠시 흔들려도 배당금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니까요. 이는 마치 건물주가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것과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려도 저의 현금 흐름은 꾸준히 유지되는 거죠. 이 안정감은 정말이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하락은 저에게 더 많은 배당주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생각의 전환은 저에게
엄청난 심리적 여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가 하락에 패닉 상태에 빠져 손절매를 했을 저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배당주 투자를 시작한 후 제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 덕분에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이 여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작은 배당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꾸준히 쌓여 만들어내는 복리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말이죠. 물론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크다고 자부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주식시장을 확인하며 초조해하던 제가 이제는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출근길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저처럼 주식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라면 단타에서 벗어나 배당주 투자를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에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주 투자를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물론 배당주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해야 해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배당주 투자 또한 나름의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아무 배당주에나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배당 지급 이력,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온 역사와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 성장 기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너무 높은 배당률에 현혹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단타보다는 훨씬 마음 편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저처럼 주식 투자를 즐기면서 매월 행복한 배당금을 받는 기쁨을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제가 드린 조언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며 결승선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배당주 투자는 이 마라톤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과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자산은 상상 이상의 결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경험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소통의 기회이니까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투자 이야기, 예를 들면 제가 배당주를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노하우 같은 실질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성투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